안녕하세요. 원픽리포트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김재환입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 시장은 여전히 유가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투자자의 계좌 수익률을 갈라놓을 진짜 변수는 유가가 아닙니다. 전쟁, 에너지, 첨단 산업을 동시에 관통하는 핵심 광물 전쟁이 이미 시작됐죠. 오늘은 이 자원안보 경쟁이 왜 투자의 핵심 테마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리포트.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와 유가 급등 우려가 단골 뉴스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유가보다 더 치명적인 변수가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비철금속, 그리고 티타늄, 니오빈, 히토리처럼 첨단무기의 심장부를 이루는 광물 수급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전력망 강화까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인프라가 이 금속들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전쟁과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이 모두 같은 원자재 위에 서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광물의 생산과 정년이 중국, 러시아, 중동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 공급량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밸브를 쥐고 있느냐입니다. 한번 수출 규제나 정치적 봉쇄가 걸리면 가격은 순식간에 폭등하고 공급망 재편이 강제되죠. 2023년 7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유럽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 공급원 확보에 나서면서 관련 광산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2024년에는 안티몬과 그래파이트까지 수출 규제를 확대하면서 미국과 EU가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핵심 광물 안보법을 통해 자국 내 광산 개발과 정년시설 투자에 약 7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EU도 핵심 원자재법으로 역내 공급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을 가동 중입니다.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흐름이에요. 국가와 기업의 필사적인 공급망 재편이 앞으로 핵심 광물 투자 테마를 계속 밀어올리는 장기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ETF를 코어로 깔고 개별 종목을 위성으로 붙이는 구조입니다. 해외 ETF 중에서는 스프로트 크리티컬 머티리얼스 ETF, 티커 SETM이 핵심 광물 테마의 코어로 가장 적합한 상품이에요. 우라늄, 구리, 리튬, 니켈, 히토류 등 에너지 전환과 방산,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 광산주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죠. 개별 광산의 리스크보다 핵심 광물 패권이라는 큰 흐름을 담는 데 유리합니다. 히토류에 특화된 상품으로는 VanEck Rare Earth and Strategic Metals ETF, 티커 REMX가 대표적이에요. 중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생산과 정년 기업에 분산돼 있어서 히토류 수출 규제와 공급망 재편 이슈의 수혜를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죠. 개별 금속에 집중하고 싶다면 위성 ETF를 활용하면 됩니다. 우라늄 광산주에는 스프로트 유레이니엄 마이너즈 ETF인 URNM이, 구리에는 스프로트 코퍼 마이너즈 ETF인 COPP가, 리튬과 니켈에는 LITP와 NIKL이 각각 대응하는 상품이에요. 이들을 하나씩 찍기보다는 SETM이나 REMX 같은 광범위 ETF를 코어로 두고 URNM, COPP, LITP 같은 개별 금속 ETF를 소량 위성으로 붙이는 설계가 현실적이죠. 코어로 구조적 테마 전체를 가져가고 위성으로 특정 금속의 초과 수익 기회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미국 개별주도 서브 포지션으로 담을 수 있어요. MP 머티리얼 스티커 MP는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히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미국 히토류 공급망의 상징적인 플레이어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 정책이 강화될수록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죠. 엘버마 R, 티커 ALB는 글로벌 리튬 메이저 중 하나이고, 에너지 퓨얼스, 티커 UUUU는 우라늄과 히토류 두 가지 전략 자산을 동시에 품고 있는 구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광물이 단순한 투자 테마를 넘어 수출 산업과 고용, 성장률에 직결된 생존 이슈입니다. 국내에서도 2차전지 소재 ETF, 원전 에너지 안보 ETF, 방산 국방 테마 ETF 등으로 관련 노출을 가져갈 수 있어요. 개별주로는 리튬이나 니켈 같은 양극재 소재 기업,
구리와 알루미늄 가공 및 재활용 기업, 원전 기자재 업체, 방산 관련 첨단 무기 체계 공급 업체 등이 한국 수출 구조와 자원 안보 스토리가 동시에 걸려있는 종목들이죠. 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기 적립이라는 접근법입니다. 핵심 광물 섹터는 매크로, 정책, 전쟁, 환경 규제가 겹쳐있는 만큼 단기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요. 전쟁 뉴스 한 줄, 중국 수출 규제 소문, 미국 보조금 정책 발표만으로도 관련 ETF와 광산주가 한 두 주 만에 약 30%에서 50%씩 출렁이는 일이 흔하잖아요. 이 환경에서 단기 매매로 고점과 저점을 맞추겠다는 건 사실상 운에 포트폴리오를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약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축에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에너지 전환은 후퇴하기 어렵죠.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전력망 투자 없이는 각국이 약속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구리, 리튬, 니켈, 히토류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군비 경쟁과 안보 재편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보는 경기 침체가 와도 쉽게 줄이지 못하는 가장 끈질긴 수요예요. 공급 측면도 쉽게 늘어나지 않죠. 광산 개발은 환경 규제, 주민 반발, 막대한 초기 투자, 긴 개발 기간 때문에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타이트한 수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구리 광산을 개발하려면 탐사에서 생산까지 평균 약 15년에서 20년이 걸리거든요. 리튬도 마찬가지로 광산 허가부터 상업 생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도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건 2030년대 중반 이후예요. 그 사이 수요는 전기차 보급과 전력망 확충, 군비 증강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향후 10년간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은 거의 확정된 시나리오에 가깝죠. 이런 구조에서는 장기 적립이 오히려 변동성을 우군으로 만들어줍니다. 가격이 급등할 때는 같은 금액으로 적게 사고, 급락할 때는 더 많이 사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면 약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약 30만원씩 10년간 적립하면서 연 약 10%로 복리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총 자산은 약 8,700만원 수준이 됩니다. 같은 기간 예금 약 3%에 넣었다면 약 5,700만원이니까 약 3천만원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물론 연 약 10%는 핵심 광물 섹터의 장기 평균 기대 수익률이지 매년 보장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감안하셔야 해요. 전체 자산에서 이 테마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갈지부터 정해야 해요. 보수적 투자자는 전체 금융자산의 약 5% 이내, 중립적 투자자는 약 10% 내외, 공격적 투자자라도 약 15%에서 20%까지가 합리적인 범위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코어 ETF의 약 50%에서 70%, 위성 개별 금속 ETF의 약 20%에서 40%, 개별주의 약 10%에서 20%로 나눠서 약 5년에서 10년 적립식으로 채워가는 게 현실적인 설계이죠. 다만 리스크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핵심 광물 ETF는 테마 상품이라서 시장 전체 하락 시 약 30% 이상 빠질 수 있어요. 개별 광산주는 프로젝트나 규제 이슈에 따라 약 50% 이상 급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약 80% 하락한 적이 있고, 히토류 역시 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자산이에요. 어떤 투자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픽 리포트.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광물 투자는 전쟁에 베팅하는 투기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자원 안보, 에너지 전환, 첨단 산업 패권 경쟁을 내 자산 구조에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뉴스의 공포에 휘둘릴 게 아니라 10년 뒤 이 자원들이 지금보다 덜 중요해져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장기 적립이라는 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이 모두 같은 광물 위에 서 있는 한 이 테마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